마약 범죄는 10명 중 9명이 다시 마약을 할 정도로 재범률이 높지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선 수감 기간에 이들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냥 격리만 하고 이러다 보니 출소하는 길에 다시 마약을 하는 일명 출소뽕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마약 사범을 치료하는 치료감호소는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포커스M 조동욱, 김보미 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무슨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이 생지옥 사는 거죠. 차를 갖고 데리러 와요. 딱 나와서 차를 타는 순간 약을 주는 거죠. 굉장히 많죠. 아주 많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1년, 2년 교도소에 있다 하더라도 출소뽕이라고 해서 그동안 수고했어. 그러고 나올 때 교도소 문 앞에서 한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수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주에 위치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마약 투약 범죄를 저지른 마약 사범들이 교도소 대신 수감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곳에 수감된 인원은 현재 15명. 마약 사범으로 수감된 재소자 중 1%도 되지 않고 오히려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숫자가 재소자들보다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그럼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해서 선고를 해야 되는데 청구가 적으니까 치료감호를 좀 보내달라 그래도 잘 안 보내줘요. 문제는 치료가 필요한 중증 약물 중독자들 대부분이 치료감호소가 아닌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재범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도소만 들어가서 살 때는 그냥 먹고 자고 그거 말고는 특별히 없죠. 거의 지금 100%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 사범도 약물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지난해 말 개정됐지만 대부분 16시간의 기본 교육을 받는 데 그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단순구금 정책으로는 늘어나는 마약 수요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다 범죄자니까 교도소에 수감하고 벌을 주면 된다. 근데 이게 전 세계 실패했습니다. 점점점 환자만 많아지고 중독자만 양산하는 결과가 됐어요. 구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거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치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출소 사회에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밖에선 약물 중독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다 맞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 있는 약을 다 투약했어요. 먹고 일어났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취재진은 여러 마약 경험자를 만나는데 깊은 우울감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 등 치료가 절실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범 때 이제 교도소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지병이 급격하게 악화돼 버리는 바람에 이제 장애가 좀 생겼죠. 절망감에 사실은 다시 또 약물에 손을 뻗게 됐어요. 멈출 수가 없었던. 하지만 국내엔 아직 이들에게 필요한 재활과 치료를 제공할 시설 등이 부족합니다. 교육을 잘 받으셨는데 이후에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그 연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종결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재발의 위험들이 있을 수 있고 중독은 만성적인 질병이고 계속 진행하는 질병이거든요. 나 회복했어 그리고 단약하고 딱 끝나지가 않아요.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마약 중독 재활센터는 서울과 부산 두 곳에 불과하고 치료보호시설로 지정된 의료기관도 전국에 21곳뿐입니다. 이마저도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최근 4년간 실제 마약 환자를 치료한 병원은 5곳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치료보호 사업 예산으로 환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지만 환자가 몰리는 인천 참사랑병원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지난해에만 1억 가까이 미지급됐습니다. 또 전문 인력이 부족해 약물 중독 환자를 받을 여건이 안 되는 일부 병원들은 아예 진료를 거부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일반적인 보험수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도 안 돼 있죠. 인력도 훈련된 인력들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죠. 중독자 치료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가 별로 없어요. 마약 환자들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감 단계부터 출소 후 관리로 이어지는 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포커스M이었습니다.